주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바로 애국가 예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예, 착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유건 이사장님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 다들 그 감기 걸리신 분 안 계시고 다들 건강하시니까 정말 고맙고 반갑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잘 정리정돈된 우리 학교 사무실에서 그 이사회를 개최하니까 참 감개가 전무ram합니다. 사실 우리 안방에서 사실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봐야 하는 건데 참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이번 또 한 학기를 또 무사히 또 훌륭히 마치신 우리 학교 관계자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학교에 또 경사가 또 며칠 전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학생들 4명이 SAT2를 쳐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800점 만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나머지 한 명은 780점, 거의 뭐 만점을 갔죠. 그러니까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참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지금 또 이제 한인회에서 저희들 한국학교로부터 가져간 돈 돌려주는 걸 돈으로는 못 돌려준다 그러고 땅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이제 뭐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계약한 그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한인회에서 임시총회를 12월 18일 임시총회를 합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3시에 임시총회를 한인회관에서 하니까 그때 우리 이사님들도 그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가지고 이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한인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 한인회 회원이니까 참석하시어 또 소중한 또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한인회관 회의예요. 그리고 저희들 지난번 이사회 때 이제 언론드렸던 그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이번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인의 카운티 판사이신 그 라드니 해리스라는 분을 모시고 그분의 이제 강의와 이제 어떤 자문을 듣는 시간을 이번 토요일에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한테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좀 많이 오시게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 아니더라도 또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좋은 지식을 또 알아놓으면 다른 또 주위 분들한테도 나중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준비가 되고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주위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참석하시게 좀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합니다. 제 인사말은 이것을 끝내고 앞으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인회와의 땅 관계 또 다른 것들 또
더 상세히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다음 순서로는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정기유사의 회의록 통과 절차가 있겠습니다. 이게 프린트아웃 한국학교 회의록 보시면 지난 회의 때 저희들이 뭘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이사 때 신임이사 임원 소개 및 인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한국학교 현황 보고해 주셨고 그리고 이사님께서 이사회 회계 보고해 주셨고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일인데 한인회관 건립 및 우리 땅 돌려받기 그 문제로 계속 그런 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기타 토의 사업 내용으로서는 우리 기금 마련 골프대회 및 청소년 선도 및 진로 상담위원회 구성 그런 내용들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내용 통과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예, 제청 있으시면 제청해 주십시오. 제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7월 26일에 있었던 한국학교 정기이사회 회의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잠깐만. 예. 오늘 그 신임 이사 두 분을 소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부득이한 일로 불참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신임 이사로 저희들이 위촉하고 난 후에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좀 스무스무하실까봐 먼저 인사를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비셀 홍보 이사님이십니다. 뭐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 활동 우리 이사회 활동 내용 및 한국 학교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땅 돌려받기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겠습니다. 또 이 이사회 회의 순서 뒷장에 보시면 일단은 제가 우리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보시면 우리 교육 담당 박영사님과 회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교장선생님 박승근 회장님과 회동하셨고 그리고 한인 회장단 그리고 우리 또 이사회 임원회의 그리고 봉교 발전을 위한 간담회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 방송 출연 그리고 또 10월 4일에는 우리 이 좋은 오피스 우리 한국학교 사무실 오픈하우스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박경석 이사님 할머니 돌아가셔서 조문했고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우리 학교 운동회 아주 잘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총영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과 또 점심 식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사회 고문회의 그리고 임원회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19일에는 공교 이사회와 교사진들이 애틀란타 총영사님께서 주최한 저녁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 이사회가 있고요. 네, 이상이 2014년도 하반기 이사회 활동 내역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송미령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학교 현황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15학년도 한 학기가 다 마쳐졌는데요. 예, 학교 현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8월 달에 그 등록 처음 시작할 때 400명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390명이고요. 그다음 학급 수는 31학급. 역시 성인반 하나하고 일반 학급이 30학급입니다. 그리고 과목, 특활 과목은 그 10과목 작년과 똑같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교직원은 담임교사 31명, 특활교사 9명, 저까지 41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장, 교감, 교무, 재무, 서무 변동사항 없습니다. 대표교사 명단 역시 마찬가지로 초급반 선생님만 거친 변동이 있는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 학기에 그 사임하신 선생님은 특활 담당하고 있는 조희석기 선생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선생님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2014-15학년도 시작할 때 네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김현경 선생님, 이경화 선생님, 정명호 선생님, 정원희 선생님 지난번에 다 인준이 받으셨고요.
이경화 선생님이 중간에 다시 오셨는데 전부 개인사정 인해서 오늘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한 분은 한국 가셨고요. 또 한 분은 지금 회사에서 끝내질 않으셨고 또 한 분은 아기 때문에 못 오시고 하여튼 그렇게 사정 때문에 오늘 못 오셨고요. 네. 교내 행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9월 13일날 추석 잔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주 1학기 종강일까지 굉장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추석 잔치에는 PT에서 송편을 연희 때와 같이 제공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또 한국문화원에서 무용을 공연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21일 운동회에는 우리 이때까지 참 역사에 없이 청룡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주 준비 노동까지 같이 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저희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청룡사님 학교 방문은 청룡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한국서부터 전화를 하셔가지고 날짜를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저도 연락을 받고 25일 오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오신 거고요. 그만큼 우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더더욱이 지금 이제 한인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용사님께서 굉장히 가운데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주시려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일 운동회 때 역시 택견 공연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택견 팀들이 우리 학교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저희 생각지도 않게 학생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18회 동요대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학급이 참석을 하는데 기초 초급반 모두 합해서 27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아주 꼬마들이 이쁘게 노래를 불렀고요. 이번에는 박하실 보험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이분 역시 전부 아이들이 우리 학교 졸업생이고 옛날에 학부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동요대회는 계속해서 이분께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주최 불우일독기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3주 동안 캠프들을 모으고 그리고 2주 동안 커피하고 도넛을 학생들이 팔아가지고 그 성금하고 그 캠프들을 갖다가 불우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 행사를 가졌는데요. 올해는 아시안 아메리칸 센터에 12월 6일날 그 성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로서는 GCI 주최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는 거지만 역시 언제나 저희 애틀란타 한국 학교에서 열리는데요. 저희 학교 46명 입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통 주최 제2회 글짓기 대회에서는 저희 학교 학생 3명이 입상을 했는데 박우빈 학생은 졸업생이고요. 이세회 이채는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역시 칼리지 보드 SAT에서 저희 학생인 3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1명 내지 2명씩 만점 나오긴 하는데 올해처럼 3명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정말 학생들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실수를 안 하고 이렇게 보기는 게 참 힘든데요.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채린 박우빈 유은수 학생이 8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9회 한글 올림피아드에서는 저희 학생이 38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이거는 동남부 한국학교 협의회 5개 주에서 다 참가를 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 학교에서 열렸는데요. 학교 장소를 제공을 한 거죠. 열렸다는 것보다도 저희 학교에서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저희 학교 학생 9개 부분에서 학생들이 메달을 땄습니다. 그 밖에 잘 아시다시피 8월 우리가 2일날 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기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번잡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2달 동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10월 4일날 여기서 우리가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이사라고 해도 물건 진짜 몇 개 없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산 겁니다, 새로. 그래서 다 정리를 했고 아주 일을 하는데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 교사 룸마더 상견례가 9월 27일 날 학교 카페테리아에 있었습니다. 룸마더와 PTA 회장단에서 저희 교사들을 위해 가지고 점심을 제공해 주셨고 또 이렇게 서로 학생과 학교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역시 올해도 주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8,000불 장학 기금을 전달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그 장학금으로 쓰라고 주신 돈입니다. 작년에도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역시 장학금을 우리 학생을 모집했고 올해는 조금 그 장학 그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조금 전액 장학생도 좀 누리고 또 신청을 안 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알잖아요. 학부모들, 담임 선생님들이 그 일부러 또 연락을 해가지고 또 이걸 신청할 겸 해서 그 장학금을 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아은행에서 2,00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노아은행에서 이번에 그 개점 6주년 기념으로 이 장학 사업을 하시려고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짰는데 마침 그 도라들이 이정아 지점장님께서 우리 학교에 책을 기증을 하시러 학교에 오셨었어요. 그 보더니 정말 여기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교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지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결국은 행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 전달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불을 받아서 이 2,000불은 주로 저희가 그 도서하고 그 다음에 학습용 그 다음에 그 CD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실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이사회나 고모님들의 그 결정에 따라서 권고에 따라서 그 저희들 자문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변호사의 그 조언 대로 지금 진행을 쭉 해가지고 왔는데 그 처음에는 땅으로 돌려준다 해놓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땅을 못 돌려주겠다 해서 그러면 돈으로 돌려달라 했는데 돈으로 돌려주려는 그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 계획도 아니었죠. 자 그쪽에서 그 제시한 그 제안에 우리가 전혀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거는 조금 좀 힘들어지는 가고 있은 와중에 이제 한인회에서는 그러면 돈으로 이사들도 돈으로 뭐 주라 해놓고 이사들이 안 도와주니까 한인 회장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시 땅으로 갚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땅으로 이제 우리한테 갚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지난 한인회 이사회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결정한 거죠. 임시총회에다가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했지만 그게 이제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한국 학교에 땅으로 주는 걸로 결정한 거랑 마찬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이번 그거 12월 18일 한인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이제 가부 이제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을 가길이 나야 되는데 북일이 되면 이제 정말 참 한인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시끄러워지는 저희들은 사실 최대한으로 좀 한인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참 정말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의 그 소송 제의에도 불구하고 참 정말 참고 해야지 했는데 이번에 그 땅으로 이제 돌려준다는 게 가결이 안 될 경우 정말 이제 참 우리 입장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이제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8일 날 그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가지고 그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도 다 아시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면 또 발언하시고 싶으시 발언하시면 제가 그날
이사회 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인회비 납부하는 자에 아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모두가 아니 돼. 저는 냈지만 제가 또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지금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지금 한 명, 두 명씩 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 그분들한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면 그냥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몰라서 예. 세배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아니 이경길 지사님 그게 제가 아니고. 신문에서 읽기는 회비 상관없이 예. 거주하면 된다. 지난번 총회 때도 회비 얘기를 하니까 회비 안 해도 정현이라고 예. 했으니까. 아니 작년 지금 이제 31대 한영회장 찬반 투표할 때요 투표권 있는 사람만 투표줬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 총회 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 총회가 무효지. 어느 총회? 지난번 한번 임청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에서 했지. 예. 그때도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거 이게 결정. 왜냐면요, 그 한임 회장 뽑을 때 이번에 넓혔잖아요, 확대했잖아요. 회비 안 내도 할 수 그치. 있잖아요. 네. 그것 아니, 때문에. 배치가 상관없이 좀 애매한 게 네. 정혜원은 이제 오는 한인인데 정혜원은 한인 회비를 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투표에는 정혜원은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국민이 아니냐. 국민은 국민이다. 이제 그런 쪽 의견이 좁혀져가지고 한인회비 안 냈지만은 그래도 정의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회비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회칙상으로는 회비 내장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선은 실조 급한 거는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자꾸 길게 얘기할 게 없이 회비를 안 내도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틀란타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18세 이상? 예, 18세 이게 이상. 이제 운전면허증으로다가 13일 토요일입니까? 18일 목요일 거야. 근데 운전면허증 있으면 좋은데 전례로 봐서 뭐 회칙 개정 때나 뭐 때나 그 공청회에서 운전면허증 체크해본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아유, 우리 전반에 그저 30대 한회장 선거할 때 운전면허 하고 그때는 했지. 그 간이장 쓰는 건 임청회나 이럴 때는 거의 검사를 안 하고 그냥 그 대장 선거 때 이거 확인하죠. 근데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총회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부결이 돼가지고 안 될 때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거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우리 문제가 이사회에서 그냥 계속 돌다 원점으로 갔는데 이걸 총회까지 간 거는 교민사회에 그 분할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총회를 가기 전에 해결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장님이 그거를 계약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속 이제 그 분담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순순히 따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총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럴 경우에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총회에서 부결이 되면 가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부결이 되면 정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입장이 돼가지고 진짜 초신은 하나밖에 없죠. 그럴 경우는. 근데 그보다도요. 예. 우리 한국 학교에서 총회 참석하는 것과 안 하는 거에 차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은 거기에 결정적으로 따라야 돼. 따라야 돼. 근데 참석 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는 너네 관계없던 너네 내부적인 문제지. 이렇게 나가서 이걸 알아보세요. 지금 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총회의 그 결정사항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참석하는 거거든. 글쎄, 근데 그건 그거는 문제가 가결이든 있다고. 부결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국 학교 쪽으로 하지 말고 교민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그죠? 우리가 이제 한국 학교에 관계되는 이사 뭐 임원들이지만 우리가 거기 총회 참석하는 거는 교민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교라는 말을 집어넣지 마시고 그냥 참여해서 내 의견을 내놔야지.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이고. 만약에
그 북에서 할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처할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뭐 거기 가서 우리가 다 투표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가결되면은 우리가 동참하는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교민으로서 그걸 따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계실 분들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은 이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학교 측 대표의 명분으로 참석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한인의 네. 입장으로 참석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예.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참석하고 안 하고 간에 했어도 유권 해석으로 보면 안 했든 간에 총회는 명실상복에 한인 전체의 총회로 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학교 명문의 단체로 무슨 해서 참석을 안 하고 개인으로 다 참석한 걸로 하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가 참석을 했든 어떤 결정이 나든 부결이 됐을 경우엔 그때는 한인회하고 한국학교하고 이 문제가 참 바람직하지 못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뭐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만약 부결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결 이번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여하튼 어떤 방법이 나오든 투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불을 그냥 거스로 결정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가능하면 우리가 싸움을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미에서 잘 일이 되기 위해서 이사들은 물론 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물론 그리고 한국학교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능한 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장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것이 무슨 꼭 뭐 이상한 더티한 플레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사장님이나 총무님들 누구 중에는 이번에 아마 전적으로 이 공청회를 아마 노인회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노인회 한 회장이나 노인회 김병기 씨를 한번 찾아서 인사를 하는데 뭐 우리 한국학교를 찍어달라 이런 얘기 아니고 한국학교 미래를 위해서도 한인회 노인회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는 거는 과히 나쁘지 않으니까 이번 이 공청회 관계에서 한국학교를 여러 가지 참석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그런 방법도 간접적으로 좀 세워놓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일단 모색해서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결이 됐을 경우엔 어떻게 대책을 하느냐 뭐 이거는 사실 결론이 안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결이 안 되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인회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정당한 일을 하는 거니까 정당한 일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떠한 총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든 한국학교와 한인회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그 한인회 이사장님께서 얘기한 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총회에서 결정된 거는 한인회와 한국학교는 무조건 저쪽으로 따라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그거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한인회 그 결정에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건 없죠.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학교 이사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이사회에서 같이 결정을 본 거면 따라야 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인의 입장이고 그럼 어디까지나 한인의 입장이면 한인의 입장에서 돈을 안 줘도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게.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그거는 한인회 이사회 의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알고 싶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둘 간의 채무 문제를 한인회 총회에서 만약에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총회에서 통과를 하면 돈을 안 갚아도 이건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미 계약서를 쓰고 한 건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확한 계약서가 있고 돈을 빌려준 문수가 있는데 돈을 갚아야죠. 근데 그게 총에서 뭐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돈 안 갚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질문 볼게요. 만약에 총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총회에서 부결이 되는데 어떤 책임을 누가 지나요? 돈을 땅을 주지 말라고 할 때 땅을 주지 말라 했으면 예. 땅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문서에 사인 일단 문서의 대표자 자격으로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걸 원칙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변호사를 샀죠. 그 변호사 샀으면은 그 합당한 그 원칙대로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꾸 예, 그렇게 예, 하시고 그건 이미 결정된 거 예, 아니에요? 예, 부결이 되면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소문에 의하면은 뭐 그 내내 피켓 들은 그 단체에서 뭐 사람 최대한 데리고 와가지고 또 피켓 시위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맞서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정말 반대적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아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의 이제 총회 결정은 한인의 총회이기 때문에 한인에만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따르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정말 소위 뭐저 일명 저뭐 한사모라는 저 그쪽 모임에서 일부 쪽에서 정말 또 뭐 우리 한국 학교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뭐 피켓 시위를 한다고 그러는 게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 한국 학교에서도 우리의 어떤 정말 이제 합당한 결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우리도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최선 정말 동원을 해가지고 이게 한인의 이제 배치에 따르면 총회가 12조 상황입니다. 한인의 주요 재산 매각에 관한 건이거든요. 이거는 12조 이하하고 상황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 정말 승인이 나는 거라고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100명 이상 이제 총회에 발의돼가지고 100명 이상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이게 이제 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한국 학교가 최소한 땅이라도 돌려받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25만 불 빌려준 거 아닙니까? 도와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것이 예. 그 인원이 참석 인원입니까? 아니면 투표 인원의 참석 인원.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정족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족수는 있습니다. 정족수는 100명 이상입니다. 100명 이상 3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 학교 쪽에서도 어떻게 어떤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학교에서도 학부모들한테 통신망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참여해가지고 한국 학교 최소한 땅이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거 재산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거쳐가면서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왜 어떻게 시간을 생각하십니까? 3시로 정했어요? 뭐 여하튼 말이죠. 이미 토요일에 이미 정해진 3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오전에 소문이 끝나고 그 인원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보통 직장인은 찾습니다. 글쎄 그거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오후 1시 하면 제일 좋잖아요. 항목이 끝나고 다 바로 오시면 되니까 피커버라고. 근데 그거는 이미 공모도 나갔고 다 나갔던 일이 돼서 그거는 근데 불가능한 일이고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다시 맞설 필요는 없고요. 이게 그 부결이 돼도 책임 소재는 충분히 있잖아요 앞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뭐 여기서 그렇게 수차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한인회에서 티켓 들고 싸우고 뭐 하고. 근데 이거는 이 정식적인 회의가 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말려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해결하려고 이사장님이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냥 검소하게 총회 진행 상황을 들어보고 참여해줘서 거기서 이제 가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부결이 될 경우 이제 한쪽에서는 못 주겠다고 선동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우리가 같이 또 맞으면은 진짜 분열이라는 그 치명적인 행동이 되게 되는데 그거 최대한 우리가 막자고 여쭈고 온 거니까. 근데 제가 또 말씀하신 죄송합니다만 지금 민주주의
뭐 방식에 의해서 저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그거는 뭐 분리라고 생각 안 하는 지금 거죠. 물리적인 행동이 아닌다면 괜찮죠. 그렇죠. 그런 게 되겠지 물론. 근데 다만 좋은 말씀인데요. 여하튼 뭐 지금 조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들고 나오는 건 우리 한국학교 이미지상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여하튼 만약 피켓을 들고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전적으로 그건 한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한인에서 그 주최를 하는 데서 그 정리를 장례 정리라든가 모든 거의 책임은 한인한테 있는 거니까 우리가 나설 필요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단 회의 진행 중에 내가 그런 걸 가끔 많이 보는데 정관을 그 전에 정관 수정할 때도 그렇고 회의 진행자가 말하자면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끌어가는 그런 거를 그렇게 나올 때 엉뚱한 걸 삽입해가지고 뭐 설명한다든가 그런 걸 나올 때 누군가 준비하고 있다가 발언권을 가지고 뭐 정당한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 많이 참석한다는 건 우리가 이 회의에서 논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 기자분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인원 숫자까지 뭐 이런 거 거론한다는 건 좀 모양이 안 좋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이사장이 알아서 준비를 철저히 해요. 철저히 하고 나는 사실 솔직한 얘기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 권한도 없는 명색이 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우 회장한테는 내가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한인하고 한국학교고 정말 뭐 윈윈 식으로 같이 잘 가자는 목적이 위해서 이번만큼은 이거 라스트 찬스다 내가 했어요. 이번만큼은 라스트 찬스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학교 땅을 주는 걸로 일단락 지는 걸로 해야 된다. 그거는 나는 뭐 한국학교를 내가 오래 몸담고 있어서 한국학교를 위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이 아니라 100% 한인회를 위해서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한인하고 한국학교의 이번에 잘 매듭이 안 돼서 사실 법적으로 가서 원칙적으로 정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하면 없잖아. 한국학교에 유리한데 법적으로 해서 끝까지 간다면 피투성이요 모양도 그렇고 모든 게 참 바람직하지 않는데 거기까지 안 가길 바라는 건데 거기까지 안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많이 가서 그 가결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굉장히 그 발언권을 가지고 상당히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이다. 순간 그 자리에서 순간 그 설명을 해줄 때 뭐 다른 마음으로 왔던 사람도 아 이게 오해였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게 좀 구체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날 여기 한국학교에서 많이 참석을 하시면 뭉태기로 한 군데 앉지 말고 분산시켜서 앉는 이런 데서 그 옆에 사람들 따라서 박수 어디 앉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이 합리적으로 일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야지 그냥 대강 자꾸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한쪽 그것도 그리고 시간 늦지 마시고요. 3시라고 어나운서 했는데 4시에 오셔서 투표 끝났다면 안 되니까 3시 전에 2시 45분까지 오세요. 이사님은 아니 일하는 분은 못 나오는 원래는 4시에 투표 끝났다는 거예요. 100명 이상이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번 총회할 때 150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사태가 노인분들이 좀 불행한 사태가 생기고 좀 동원이 많이 가지고 갑자기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우리 한인의 다망신이야. 제가 우리 고명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만큼 오게 된 것도 참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당연히 줘야 되는 거를 이만큼 끌고 왔다는 그 한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6월 달에 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내가 오 회장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이사장한테도. 그때 처음에 이사회 할 때 내가 그동안 그 영역을 다 써가지고 다 설명하고 했을 때
그때 좀 잘들 회장이 리더를 해서 잘들 처리했으면 지금 이게 뭐냐? 지금까지 많이들 고생하고 싸우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 아니 우리도 변호사들이고 뭐들이고 그것 때문에 한국학교 이사회를 몇 번씩 하고 그렇죠. 아니 아니요, 그저 어머니 저 PTA 그 미령이 있죠, 한국학교. 그러니까 이사들 그러지 말고 그 어떤 어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모르시겠지. 그러니까 무슨 편지를 보낸다든지 그 PTA 저기에다 한번 그 좋은 말씀에 이번에 어떤 모르는 사람도 일을 많아요. 내가 그 이사당이 어린이 알아서 할 걸로 내가 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는 그렇고 PTA 이사장님은 관계에서도 이번에가 어떤 일에서 PTA 엄청난 어머니들한테. 학교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교사분이 인포메이션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룸마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글쎄,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기는 교사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공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 부모님 다 해가지고 위에 이름만 써가지고 밑에 저 교장 선생님 송미령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설득력이 공동명의로 보내는 게 어때요? 양쪽으로 교장, 이사장 이렇게 그거는 말이죠. 이사회 거치지 말고 이사장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회장하고 세 분이 공동명의로 보내요. 공동명의로. 아니 오늘 그 이사회가 공식 기록으로는 저 최대한 저 우리 그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저 교장 선생님한테 그 일이 많은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죠. 그래서 그거 디테일한 건 세 분이 만나서 조례를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한인회 총회에서 가결되도록 하는 게 우리 한국학교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한인회 분열도 막고 한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최소한 좀 노력을 좀 하기를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이제 땅을 받으면 이제 그 베스트웨이인데 땅을 받아도 그게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 조건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당연하죠. 그런데 한인회에서는 그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한테 땅을 주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번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그 한인에다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미리 얘기할 필요 있어. 미래 얘기할 필요는 없죠. 계약서에 다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계약서에 그대로 있으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는 거니까. 예. 근데 참 나는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꼬투리를 자꾸 잡고. 근데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사장도 지금 이사장님도 알면서도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이사장님한테 아마 한인회장이 그런 걸 의뢰했을 거예요. 한국학교 땅을 3에이카를 주는데 한국학교 측에서는 그 땅을 3에이카를 주는 걸 한국학교 건물을 짓는 용도 위에는 팔거나 딴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든가 또 땅을 팔 때 한국학교는 한인회와 뭐 의논을 해서 뭐 어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글쎄 그런 얘기를 그냥 넘어가면 그냥 또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저는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그랬었을 때 지금 이제 우리 한국학교하고 한인회하고 그 계약 맺은 계약 원점으로 돌아간 거니까 아니, 지금 처음에 계약한 그대로 이행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회장은 얘기는 그 사실 뭐 만약
한국학교가 땅을 팔 때 한인회하고 의논하고 판다 안 판다 이런 얘기가 10년 후 20년 후에 팔 때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우긴다. 동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하게 짜깁니. 근데 또 하긴 또 한인회장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들으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사들이 자꾸 시비를 건다 이거야. 그러니 이 이사들도 문제고. 그렇게 나오면 우리 한국학교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도 운동장이 없으니까 한인회가 팔면 우리 학교 빼놓고 학교 한인회를 판다고 가려 그런 일 없겠지만 판다고 하면 운동장이 없는 한국학교는 필요가 없잖아. 그럼 한국학교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너희도 팔아라. 같이 넘어가는 걸 뿐이다 얘기야. 그런 식으로 자꾸 걸고 넘어가고 걸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자꾸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원칙적으로 하면 돼요. 처음에 계약한 내용대로 하면 되고 그거는 이사장님이 저희들이 땅을 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학교를 짓는다는 거니까 그 외에는 없고 뭐 그 땅을 다시 판다는 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한인회에서는 이행을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뭐 땅을 한국학교에서도 마음대로 못 팔는 거고. 그러면요 그 한인회 그 임시총회에 우리가 이제 참석하는 걸 좀 홍보하고 독려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그 임원들하고 교장 선생님 또 그 PTA 회장님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최단으로 이번에 가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최단으로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날 공청회 할 때 내가 사회를 본다. 사회를 보는데 이번 그 한국학교 땅을 주는 조건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학교 땅을 주는 동시에 그 한국학교는 그 땅을 팔거나 뭐 할 때는 한인회에다 뭘 받아야 된다 못 준다 하는 조건에 하에서 가부를 결정하자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우리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할 땐 그거는 이래 저래서 이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누가가 일어나서 얘기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게 갖추고 없으면 손을 치보다가 그냥 땅땅 두들기고 가면 그만이야. 이거는 나는 이런 경험에 의해서 준비를 이왕 하려면 그게 제일 비록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뿐인데 그래서 내가 자꾸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인회를 내 궁지로 몰기 위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인회도 잘 살고 우리도 살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 질문하고 대답을 다 준비하고 그렇죠. 네. 제가 준비했다가 안 써먹는 거죠. 그냥 나올 거 아니야. 저도 나갑니다만은 제가 잠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네? 이사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총회를 대비해 가지고 비공개로 따로 정말 모임을 따로 정말 가질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따로 정말 이사장님이 따로 시간하고 장소 여기도 좋고 뭐 어디 정하셔가지고 따로 정말 대책 최소한 대책 모임이라든가 대책위원회라든가 그거를 정말 비공개로 정말 좀 소집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임원들하고 우리 같이 의논해서 그게 다시 또 임시 이사회가 필요하면 또 소집을 할 테니까. 이사회까지 말고 이사회 말고 좀 대책 모임을 대책 모임은 제가 벌써 말씀드리고 하겠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몇 번 모여가지고 조직해서 하는데 거기에 조 이사장은 빠져야 되고 나도 빠져야 되고. 왜요? 이제 뭐 한인회 부이사장이라며. 이거 안 나와요 이사회. 그래도 부이사장은 부이사장이야. 근데 여기
무슨 대책위원까지 지금 저 말고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성에서 지금 안건이 되는데 이게 안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아니야, 자문위원장인데 보고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양쪽에 공동 강남교를 한 것도 안 내려고 저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회 보고사항을 마치고 뭐 질문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타 안건 심의 이사장이 안건 심의 할 건 없어요. 하고 여기 저기 이사장이 안건 심의. 뭐 지금 뭐 교정선생님 하고 네, 그 기타 토의로 따로 안건 심의는 없습니다. 예, 기타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토의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교장 선생님 초빙 그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이게 보통 교장 선생님 2년 임기인데 6개월 전에 우리 초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초빙 공부도 내고 초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연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송유정 교장 선생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초빙위원회를 만드셔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초빙위원회가 아니고 예. 교장 선임위원회. 알았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송미령 교장 선생님이 지금 저 1년 반 전에 이제 하셔가지고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그 해치게 보면 이제 6개월 전에 그 교장 선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그 시행 세칙을 이제 공고를 하고 이제 교장 이제 선출에 관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요. 그 교장 추천위원회는 초빙위원회는 이제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 5명하고 교사회에서 추천한 교사 2명 그리고 고문이사 2명 그리고 이제 이사장은 이제 위원장이 되고 이사장은 투표권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제 학교장 선출위원회 구성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해칙에 의하면 이제 이사회가 이제 어떤 우리 현지 교장 선생님의 어떤 하자가 없다 정말 잘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연임을 권고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권고하고 또 현 교장 선생님이 그걸 또 받아들이면 연임을 하실 수 있다고 좀 해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오늘은 그냥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의 임기가 다 되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오늘 뭐 따로 토의할 그거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를 지금 일단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연임을 하신다 하면 이사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키고요. 연임 안 하신다면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연임하신다는 의향이 계시면 이사회에서 오늘 통과시키는 게 나을 거예요. 6개월이니까 좀 오늘 마지막 총회거든. 마지막 이사회. 그러니 마지막 이사회니까 오늘 왜냐면 연임하신다 하면요. 이런 위원회가 필요 없거든. 안 하신다 할 경우에 필요하니까 네, 아닙니다. 그걸 의향을 물어보시고 예. 하신다 하면 여기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되고요. 오늘 해도 되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마찬가지인데 또 5월달에 이사회겠습니까? 4월달에 있으니까. 아니지. 다음 5월부터 새해죠 들어가. 아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임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오늘 하나 그때 하나. 근데 그게 뭐 지금 간단하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미 오늘 아젠다에 기타 토의에 교장 선생님 초빙 문제가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와 이사장님 예.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자고. 짚고 넘어가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 저렇게나 마찬가지인데 교장 선생님이 학교나 학부모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고 또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한 또 외부에서 뭐 특별한 적이 없으면 일단 이사회에서 대체적으로
연임을 해주시라고 먼저 건의를 내가 뭐 교장 또 한 번 하겠다. 이게 좀 얘기 앞뒤가 틀리다고. 이사장님 다요. 왜냐면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고 계세요. 아니 난저 저는 분명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권고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받아들이면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제 아니 여기서 뭐 거수라든지 뭐든지 뭐 아니 이게 지금 새로 초빙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모이지 말고 그러면 5월이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요, 예, 예. 제가 하나 의견이 있어요. 예예. 이번엔 다행히 우리가 다 마음에 들고 여러 사람 의견이나 개인적 단체적으로 예. 우리 교장 선생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퓨처에 예예. 앞으로 우리가 마음에 좀 이상했을 사람이 생겼으면 여기서 그냥 결정은 안 되니까 그래도 그러면 다른 방에 가서라도 지금 5명 그래요. 뽑아가지고 예, 예. 임시 가서 회의를 아니 하세요. 그럼 오세요. 그게 교장 선생님이 사임 안 하신다 때는 그게 필요한데요. 네. 연임하신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연임 전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근데 지금 대답을 하는 거잖아. 아니 벌써 이제 우리가 조율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율이 있었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 뭐 노라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연임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사회에서 모든 분들이 그걸 선생님 잠깐만 원하시면- 나가세요. 그래도 예의상. 순서대로 없이 잠깐 밖에 나가세요. 또 선생님 못 쫓잖아요. 네, 잠깐 나가세요. 선생님 잠깐 나가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사해 오세요 이사장님. 근데 그게 왜냐면은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요? 6개월 전이면 온대요. 10월 달이니까. 다른 정말 뭐 그냥 거스로 하요. 네, 네, 그러면 정식으로 해야지 다음에 퓨처를 생각. 일단 근데 그럼 이사장 이사장님께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 연임 의사를 이미 여쭈보셨고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예스를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대는 안 하셨다는 얘기. 제가 교장 반대는 안 했거든. 선생님한테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예. 사실 뭐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말씀 문자 의견을 여쭤봤고 그때 그분은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생각을 안 하시고 준비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제가 여쭤봤는데 그리고 또 주위로 사이드로 제가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장 선생님께서 아무런 진짜 전혀 뭐 대외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을 알고 있는데 또 학교 내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학교 내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전혀 뭐 어떤 뭐 안 좋은 말씀 뭐 전혀 없으시고 송민현 선생님께서 한 번 더 하시는 게 아주 학교를 위해서라도 가장 적합하다. 그런 의견을 제가 학교 측에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결정을 해주시면. 예, 저는 여러 말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찬반 투표 교장 선생님 지금 송미련 교장 선생님 연임을 찬성하시는 분은 이사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예. 찬성. 예, 이사님들 제가 카운트하겠습니다. 만장일치요. 예. 자,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송미련 교장 선생님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야, 인사는 다음에 하시라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음에 좀 없습니다. 자 그럼 저 말고 제가 또 교장 선생님한테 하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학교 그 현황 보고 가실 때 말입니다. 지금 장학금 또 8점을 받으시고 또 뭐 2점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뭐 장학금도 주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학위원이 따로 없고 장학 담당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예. 보직교사 회의에서 이 장학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인 경우는 그 마지막 세 번째 학생 경우는 50%를 주고요. 예. 50%. 그러니까 무조건 3명, 4명인 경우는 다 50%를 주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그 리드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학생들 경우는 100%를 이제 저희가 선출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뭐 학교 뭐 교사분들이 또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네.
최소한 장학위원회 그 우리 이사분들 중에서 좀 최소한 2분이라도 참가하셔가지고 그 결정하는데 좀 더 공정성을 아니, 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와주시면 좋죠. 저희는 사실 다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일이 많은데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건 왜 이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사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죠. 지금 우리 이사회도 제가 저번에는 장학위원 했었는데 지금 장학위원도 우리도 해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고 장학금 사용하는데 이사회도 좀 최소한 2분은 들어가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말씀드릴게. 그 문제는 학교 문제입니다. 예. 학교 문제고 학교에서 그 구성을 해가지고 그 방법 같은 거는 이사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느 방법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사회에서 장학위원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장학금 줄 수 있는 걸 구성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학교 내에 들어오는 학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로 이사회에서는 근데 하지 말고 차경호 전 이사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이제 그때 차경호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조상 이사장님 전반기 하실 때도 사실 이 문제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장학금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전용을 하느냐 아니 그거는 상관없. 그거는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주 패밀리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이사회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사회에서 예. 장학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단도 1,000불, 2,000불을 만들어서 같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 패밀리가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서류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또 돈이 나온다고. 안 들어도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니까 예. 제가 원하는 거는 이사회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뭐 이 정도 돈을 못 만들더라도 한 3,000불을 만들어서 장학금 내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제안한 거는 이거 장학금을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에서는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이 없고 학교에서 사용하는데 학교 교사들만 하는지 아니면 우리 이사에서도 최소한 2분 가가지고 장학금 사용하는 데 대해서 최소한 같이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거만 우리가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저희는 더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또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고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그 보직교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직교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자꾸 새로운 예가 나와요. 이런 사람 예. 주기로 했는데 그 예에 없던 사람이 나오면 다시 그걸 또 이렇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리드베이스는 저희가 그 1년 텍스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보고 그 자녀가 몇인지 그런 거를 기준해가지고 주고 있고요. 예. 이거 차후에요. 네. 그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저 이사들한테 네.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학생을 그걸 좀 알려주시면 아니,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아니 이제 이거는 이사회 이제 회의니까요. 이사장님 제가 일단 제안을 했으니까 그냥 부결을 시키든 가결 시키든 결정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경철 이사님께서 의견을 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주 패밀리라든지 다른 데서 들어오는 은행이라든지 그런 장학금, 학교에서 사용하는 장학금에 대해서 장학금을 누가 받을 것인지 선정을 할 때 이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조승혁 전 이사장님께서는 학교로 들어오는 돈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그 장학금을 선정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고 학교에서 일단 어떻게 장학금을 사용했고 누가 그런 간단한 내역을 그런 걸 그냥 보고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성혁 이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전자는 이경철 이사님, 두 번째 거는 조성혁 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사님들께서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경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사실 돈이 참 문제인데 돈이 없으면 없는 데는 문제고 있으면 있는 데는 문제고 이게 사실 학교 측에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 이제 감사도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돈 수익금에 대한 지출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 지출이 잘못되었으면
그 감사할 때 그게 이제 다 이제 나타나게 돼 있고 또 학교 측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장학금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한테 이제 쉐어만 해주시면 이사들하고 이제 좀 그 알려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보충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제안을 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그걸 또 이제 의논하고 토의하고 하셔가지고 또 받아 이제 더 또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세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그것 하시고 또 가이드라인이 너무 또 많고 세부화되면 이게 또 학교에 일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을 취소하고 저걸 이해하겠습니다. 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는 룰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철 이사님께서 첫 번째 제안을 취소하셨고 그래서 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사항은 우리 정유건 이사님께서 이미 이메일을 통해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오늘도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이사님 특별히 더 추가하셔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뭐 특별히 뭐 추가할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그 어떤 그 좀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나 그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아니더라도 좀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좀 학생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앞으로도 학생들이 또 그런 조언을 또 구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선생님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사님들도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고 주위분들한테도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13일 오후 2시 이 자리입니다. 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아주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잘하신 건데 엄청 우리가 어떤 이런 특별한 강사나 뭐 특별한 경우에 이런 때 어떤 데 가보면 이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저거 할 그 선생님이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또 한 가지 이 선도 프로그램을 이번에 하는데 여기 굉장히 장소가 좁다고요. 좁은데 어느 정도 이 참석할 학생이나 관계를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라도 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또 만약에 여기 아까 여기 아는 사람들이랑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랬는데 많이 와도 이 장소에 문제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는지 그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그 강사가 구인의 카운티 판사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의논한 게 그 3가지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했어요. 그 청소년들 그 마약, 술, 이성관계에 힘들어하는 그런 쪽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학부모들이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일단은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 학생이 제가 이런 문제가 있나 보다. 일단 감지를 먼저 해야 뭐 도와주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학생이 있다는 걸 그런 애가 자기 집에 있다는 걸 감지를 했을 때 이 애들하고 또 이 애들한테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떤 애들은 좀 심하게 하면 또 폭력적으로 갈 수가 있고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또 그러고 나서는 3번째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데서 나오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그 3가지 주제로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오시는 분들 질문도 뭐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이번에는 올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강 돼 있어요? 아직까지 만약 내가 엄청 오는 게 뭐냐면 주변인데 판사고 누구고 이런 특별한 사람 불렀는데 사람이 온 게 없으면은 그것도 큰 난천이라고 사람 불러놓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 앉혀놓을 수
그런 준비가 내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라. 이제 홍보나 예. 홍보는 얼마큼 돼 있습니까? 홍보는 좀 그 신문 광고 근데 신문 광고 믿을 수가 없다고. 아니 신문 광고에 어제 오늘 내일 이제 신청자 많이 있어요. 조선일보 게시판에 이 하고 내용을 학생들한테 다 게시판이 아마 지금 유인을 홍보에 보냈어요. 있어서 그게 좀 적어졌어. 그냥 안 나가. 내가 참고로 내가 예, 예,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 중에 누구나 잠깐 나와서 자리락도 안 쳐줘야지. 예? 바다 혼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어느 분이 말씀 잘하시는 분이 장터에 한번 얘기 좀 해보시지. 장터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홍보이사님한테 저 부탁을 드리려 했는데 장터에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장터에다가 이미셸 탑니다 하면 그럼 안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연습. 이거로 하세요. 이거 넘어가지. 아니 그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또 이사님께서 또 디테일하게 또 준비하시겠고 그리고 기금 2015년 기금 마령 골프 대회는 이사 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공지사항이 다 끝나고 특별히 이사회 끝나기 전에 하실 질문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일단 여기서 이사회 폐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자. 여태까지 기다려왔다. 여태까지 그 6월달에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가지고 여태까지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게 또 한인회 이사회에 넘어가고 총회에 넘어가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오영동 회장님하고 김백 회장님은 그 새 한인회관 클로징 할 때 산메이커를 우리한테 그 타이틀을 이전해 주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했더라면 아무리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그때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 지금은 우리 한국학교 이사회에서는 한인회와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분열을 최단으로 막고자 여태까지 계속 노력해왔고 그래서 아직까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자문을 듣고 하고 있지만 소송 자체는 정말 꺼려해왔고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지금 12월 18일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한국학교의 땅으로 반환한다는 그게 독일이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학교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고 그러면 또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려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로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회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 우리 사실 한국학교 이사들도 한인회 일원입니다. 이번 이 일이 잘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돼 가지고 또 앞으로 한인회하고 한국학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한인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같이 노력해서 동참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인 모든 분들이 이번에 한국학교하고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좋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소중한 한 표 투표권을 하시고 그래서 보다 나은 한인회를 위해서 이번에 한인회와 한국학교 관계를 딱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